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윤곽을 확정했는데 극우 인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지만원 씨를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 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설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기 청와대 참모진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아무래도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파문이 이번 인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예정됐던 인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 요소를 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1기 첫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국정사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친정 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최근에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또 청와대 내 기강 회의 문제가 네.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를 좀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감찰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계기가 됐지만요. 그러나 청와대가 좀 더 개혁적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중요한 지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좀 면모를 일신해보자. 다시 말해서 개혁 친정 체제로의 이런 강화하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재 약간의 기강에 해이한 측면을 더욱더 새롭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청와대를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보관이 이제 이런 인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문 중에서도 원조 친문으로 불리는 노영민 주중 대사가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문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강회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다 잡으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청와대 뭐 6급 수사관이 국정을 뭐 뒤흔들고 청와대 내부에 여러 가지 기밀을 내놓는 이런 상황들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청와대 내부의 기강도 다잡으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특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 안보의 흐름들, 네. 북미 정상회담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 이런 외교 안보적인 흐름들은 이제 새롭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경제 민생 침체 상황이고 올해 또 경제 전망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와 민생도 살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촛불 전국에서 나타났던 개혁적인 민심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아무래도 야당과의 소통도 더 네. 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또 민생의 문제, 외교안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당부를 했을 겁니다. 네, 야당과의 소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노영민 실장 실제로 어제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중국에서 귀국을 할 때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은 조금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주중대사 자리를 비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나서 비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비판을 할 테면 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어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그런 겸허한 자세,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처럼 경청하겠다 그리고 소통하겠다 그런 자세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네. 올 초 주중대사로서 신년사 할 때 해나 백천이다. 다시 말해서 바다가 온 수백 수천 이런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듯이 경청하고 또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나 현실의 정치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반대를 위한 네. 반대, 무조건 반대를 하다시피 정말 국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소통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쉽지 않을 텐데요. 본인의 행보 역시 그에 걸맞게 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 갈 길을 가기보다는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정부와 또 국정개혁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노영민 이제 비서실장이 정말로 겸허한 모습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경청과 소통의 자세를 가져야만 이런 난제들을 풀 수 있을 거다. 좀 더 겸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강기정 정무수석은 2010년에 국회의 경위를 폭행했던 사례가 거론이 되고 있고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사실상 곧바로 간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윤도환 수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개혁적인 언론인이었고요. MBC의 노조가 만들어질 때 첫 1호 노조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탐사 보도를 만드는 등 언론인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인품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측면들 불과 일주일, 네.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명예퇴직하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온 셈인데요. 사실은 좀 짧습니다. 그런 것처럼 MBC 이제 이 노조가 비판했던 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뭐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오전에 데스크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 그렇죠. 가는 그건 뭐 하루도 아니고요. 바로 몇 시간 사이에 정말로 언론인의 그런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사례들에 비교하면 뭐 조금 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의 자세로서는 최소한 몇 개월의 좀 기간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께 언론인과 또 정치인의 다른 점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강기정 의원은 직접 아마 현장에서 국회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또 정책통입니다. 굉장히 그런 국민과 소통도 잘하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굉장히 격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놓고 여러 가지 당시에 야당 여당 사이에 격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이고 또 정책 측면에서도 유능한 강기정 이제 수석이 아마 저는 역할을 잘 해내리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야당과 또 소통하고 하면서 길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경청하고 앞으로 청와대가 최근에 뭐 청와대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관료 사회가 잘 움직이게 해주고 야당과 소통하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겸허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요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선정 문제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지만원실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가다가 잡은 모양인데 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1야당인데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리에서 떠도는 풍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군다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뭐 북한군 개입설을 내놓는 네. 등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처벌까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 사실상 어떤 이 정부위원회에서 어떤 것도 국회의원회에서 합리적인 그런 조사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여러 발언으로 봤을 때 이런 극우 인사가 어떻게 위원회 의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갈팡질팡했던 자유한국당 모습은 제1야당으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제1야당답게 국민들께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논리적인 이런 과정들을 잘 설명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될 때 국민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자유한국당이 좀 더 환골탈퇴하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